네, 안녕하십니까. 로지스틱스 정보 시스템 두 번째 시간. 여러분들과 이 두 번째 시간에는 이 학부 수업이 형태가 바뀌었기 때문에 급하게 바뀌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공지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학교 계획안을 보고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좀 나누고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학년도 2학기 학부 수업 운영 계획안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 로지스틱스 정보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대면 수업이에요. 그래서 실제 등교를 통한 강의실 수업을 기본으로 하고요. 이 기본에서 지금 4단계, 전국 부산 4단계이기 때문에 이 비대면 수업을 실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도어 시스템을 활용해서 동영상 컨텐츠를 등록하고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전자출결을 진행하게 될 건데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조금 더 예의주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자출결 처리에서 대면 수업은 저희가 원래 기본으로 가지고 가는 대면 수업은 저가 수업 시간에 실시간으로 전자출결을 처리할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실시간 화상 수업, 온오프라인 수업 이런 것들이 적용될 때는 실시간 수업으로 갈 때는 담당 교원이 인증 코드 방식으로 수업 시간에 실시간 전자출결을 처리할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비대면 수업이기 때문에 비대면 수업 컨텐츠 학습 시간에 따라서 자동 출결 처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도어 시스템에서 여러분들이 비대면 수업 차시를 들으시면 자동 출결되는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는 이해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수업 운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4단계, 3단계, 2단계, 1단계에 따라 여러분들 운영 형태가 달라질 것이며 이 부분에 대한 공지도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본교 코로나19 비상대책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사항이고요. 중간고사, 기말고사는 대면 시험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코로나19가 너무 심각한 상황일 때는 비대면 시험도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대해서는 대면이 원칙이나 코로나 상황에 따라서 바뀔 수 있다라는 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비상 상황을 대비해서 담당 교원, 저가 여러분들이 비대면 수업을 위해서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바뀔 수 있다라는 걸 이해하시면 되고 급하게 바뀌더라도 제가 남을 새서라도 시간에 맞춰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강좌 유형별 수업 유형이고요. 그리고 몇 명일 때 강의실이 가능한지에 대해서입니다. 저희가 이제 이 부분에서는 비대면 수업 안내 어떻게 하는지고요. 저희가 동영상 유튜브 탑재 후에 도어 시스템에 등록할 거기 때문에 이런 방식, 그래서 유튜브로만 들으시면 안 되고 유튜브로 바로 들어가서 들으시면 출결이 연동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도어 시스템에서 강의를 들으셔야 출석 연동이 된다는 거. 그리고 동영상 컨텐츠 기간이 여러분들이 출석 인정 처리 기간이 바뀌었습니다. 이전에는 주차별 시작일 화요일부터 2주간이었어요. 14일간 여러분들이 출결을 할 수 있게 했지만 이번 학기부터는 개강일이 9월 1일 수요일이므로 여러분들이 수요일부터 다음 주 화요일까지 무조건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 주차 시작은 수요일이고 그 안에 일주일 안에 강의 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놓치시면 출석 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놓치시지 않도록 이게 바뀌었다는 걸 미리 공지 드리겠습니다. 예전에는 14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거 왜 저번에 됐었는데 지금 안 되지라고 생각하시면 힘들고요. 학교의 시스템이 바뀌었다 라고 말씀드리고 이번부터는 조금 더 잘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른 것들은 여러분들이 볼 건 없고요. 저희가 대면 수업이 진행되게 되면 이 준비해야 될 게 있습니다. 전자출결 시스템 앱을 설치하시고 여러분들 숙지하셔야 돼요. 그래서 전자출결 자료가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이 출결했을 때 사실 이 확진자 발생했을 때 이 동선 이런 것들을 파악하기가 쉽고 중요한 자료가 되기 때문에 철저하게 출결 관리를 해야 되고 몇 시 몇 분에 출결 처리가 됐는지도 계속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동의 모바일 앱을 설치하셔야 돼요. 각 건물 출입 시에는 이 동의 모바일을 통해서 QR 인증 시행하시면 되고 지금 잘 하고 계신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확인만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강좌별 수강생 비상연락망을 구축합니다. 그래서 카카오톡 단톡방이라든지 실시간 소통이 가능한 비상연락망을 구축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톡 단톡방을 만들었고요. 그 단톡방에 대한 공지는 공지사항에다가 올려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여러분들 강좌별 수업 유형이라든지 세부 수업 방식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안내해야 됩니다. 그래서 강좌 수강생 전원에게 제가 세부 수업 방식에 대해서 아까 첫째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렸고요. 그리고 저희는 블렌디드 수업이 아니기 때문에 요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비대면이 원칙이고 단계가 내려갔을 때는 대면 수업이 가능한 단계가 되었을 때는 대면 수업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유증상시에는 이 콜센터가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 제가 갑자기 발열을 나거나 여러분들이 그럴 일은 없으면 제일 좋겠지만 호흡기 질환 발생했을 때는 도어 시스템 수강 비상 연락망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휴강 조치를 진행할 거고요. 여러분들도 반대로 저한테 먼저 병원을 가시고 나서 처리를 한 후에 시간이 나실 때 연락하셔도 되니까 저 때문에 연락하다가 늦게 가지 마시고 무조건 병원에 가시는 거 급선무로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번호는 1339도 있고요. 지역번호 051120도 있습니다. 그리고 교내 보고서 같은 경우 보건소도 있기 때문에 890에 1119가 있기 때문에 같이 신고해 주시면 좀 더 편하실 거고요. 그리고 혹시나 긴급 변경이 있다면 여러분들한테 미리 공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득이할 시 변경 후에 학교에 부득이한 상황이 있어서 진행이 된다면 여러분들한테 공지를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면 수업 수강생 대상 여러분들이 안내사항이고요. 감염 예방을 위해서 예방 수칙이 있습니다. 마스크는 필수 착용입니다. 특히 코랑 입을 가린 채 착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코나 입을 정확하게 가리시고 수업을 진행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면 수업 일시입니다. 그리고 마스크 미착용 시 건물 및 강의실 출입 불가입니다. 그리고 KF 교사는 권장합니다. 그리고 각 건물 출입 시에 여러분들 손소독제 필수로 이용하시면 좋고요. 강의실 내에서도 여러분들이 손소독할 수 있는 티슈라든지 손 씻기를 생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히 여러분들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순환버스, 승강기, 강의실 이 거리 두기가 힘들단 말이죠. 그래서 웬만하면 그 내부에서는 대화하거나 통화를 자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강의실 건물 내에도 음식물 반입도 자제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집단 행사, 동아리 모임, 수업 종료 후 최대한 빠르게 귀가 조치를 추천드리고요. 여러분들이 자주 손 씻기라든지 거리두기, 감염 예방 기본 수칙을 준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발열 체크 맨날 하시는 거 보셨죠? 입구에서. 그리고 동의 모바일 앱을 통해서 QR 인증도 하는 걸 보셨고요. 그리고 대면 수업 진행할 때는 저희가 강의실 환기 조치를 진행할 거예요.
그래서 강의 시작 전에 환기를 시키고 수업을 진행할 거고요. 그리고 전자출결 시스템 무조건 비대면 수업이 아닐 때는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 실시간 전자출결 처리할 겁니다. 그리고 감염 예방 수칙 준수 부탁드리고요. 제가 마스크 착용해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도 마스크 착용하고 강의할 겁니다. 혹시 마스크를 분실할 경우에는 보건진료소 담당자한테 말씀하시면 돼요. 그리고 수업과 관계없는 대화는 최대한 자제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음식물 반입 정말 여러분들 스스로 자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강의 도중에 돌발 상황이 나면은 여러분들 보건소 1119 890-1119로 전화하시면은 충분히 대기하실 수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관련 출석 인증창이 있습니다. 출석 인증 처리 주체는 접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이야기해 주시면은 여러분들이 출석 인증을 해드릴 수 있는데, 이게 해당 인정 출석 대상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학습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되므로, 여러분들이 아팠을 때 어떤 부분이 있을 때 저한테 미리 말씀해 주시면 이 학습 공백을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이 코로나19 관련 출석 인증 대상자는 정확하게 적혀져 있습니다. 첫 번째로 확진자입니다. 검사일부터 완치 통보일까지며 증빙 서류가 필요합니다. 증빙 서류는 격리해제 확인서 등 보건당국 발급 서류를 제출해 주셔야 출석 인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의사, 약사 소견에 따라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받은 자, 의사소견서 해주시면 제가 출석 인증에 대한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발열 호흡기 증상으로 의심되어 진상검사를 시행하고 병원에 통원한 자, 진료 확인서를 필히 증빙하셔야 됩니다. 역학자료 연관성이 있어서 진단검사 시행한 자, 검사 문자, 카카오톡, 수신 내용으로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동거인 같은 경우에 안 나면 제일 좋겠지만, 이런 상황이 있을 때는 격리해제 확인서라든지 보건당국 발급 서류들 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동거 중인 자도 마찬가지고요. 통보받은 자와 동거 중인 자, 그리고 해외 입국자 검사 결과 대기 중인 자, 동거인이 해외 입국자 검사 결과 대기 중인 자, 본인 백신 접종자, 이상 발생자, 그리고 출석인증 판단한 기타 자, 이런 것들은 기타 증빙 자료를 통해서 증빙해 주시면 제가 증빙 처리할 수 있는 수준이 된다면 증빙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과 이 수업의 기본 사항에 대해서 공유했습니다. 저도 무조건 지키고자 노력할 거고요. 여러분들도 같이 노력해 주셔서 서로 이런 위험한 상황이 오지 않게 서로 노력해 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충분히 여러분들도 잘 지키시고 있다고 저는 판단하기 때문에 많은 걱정은 되진 않지만, 만에 하나의 상황이 이제 무서운 상황이다 보니까 한 번 더 여러분들에게 공유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여러분들과 수업에 관련해서 조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로벌 비즈니스 경영 로지스틱스 정보 시스템, 여러가지 단어들이 많습니다. 자, 여기서 왜 제가 이 경영과 로지스틱스부터 강의 전에 여러분들과 알려드리고자 하냐면, 이 부분을 이해하시면 뒷부분은 쉽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들 경영이 뭘까요? 여러분들 지금 이 비즈니스 학과는 이 비즈니스 환경 내에 경영이라든지 경영 정보라든지 경영에 대한 전체적인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배우기 위해 이 학과에 왔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여러분들은 경영이 뭘까요? 라고 물어보면 뭔가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판단하는 그런 식으로 대답할 수 있겠죠.
하지만 경영에 대한 직접적인 단어의 의미보다는 이 경영이 내포하고 있는 단어적 의미를 여러분들과 공유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이 경영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기업 목표가 있듯이 기업 목표는 수익 창출이죠. 그러한 특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구성된 조직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게 경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영학과 입학해요. 이 비즈니스학과 입학해요. 경영정보학과 입학합니다. 그러면 어떤 것들을 배우냐? 마케팅, 조직, 인사, 생산관리, 재무관리, ERP, 여러분들이 배우는 과목들, OA 이런 것도 다 기업의 경영의 기본적인 단계이기 때문에 배우는 거예요. 여기 안에 로지스틱스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이 로지스틱스에 대한 제가 강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냐면 기업 경영이란 건 매우 많은 부분을 우리가 이렇게 내포하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실제로 여러분들 이 많은 부분에 대한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운영을 해야 되는 게 경영인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 선택만 하는 게 아닌 거죠. 한 가지 부분만 보고 선택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를 하면 마케팅 하나만 가지고 여러분들이 우리 기업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라고 생각하면 너무 쉽겠죠. 하지만 모든 이야기는 할 수 있을까요? 마케팅 하나 가지고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야를 다 봐야 되냐? 마케팅도 봐야 되고요. 조직도 봐야 돼요. 인사도 봐야 되고요. 사람도 봐야 되잖아요. 직원들. 그리고 생산 관리. 생산 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재무 관리. 돈은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이 기업 전체 기획부터 A부터 Z까지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셔야 기업 내에서 기업 경영을 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넓은 부분을 배우는 거예요. 경영에 대한 이해를 하기 위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너무 넓은 부분 아닌가. 이과 생각해 보시면 한 부분만 배우잖아요. 어떤 기술만. 근데 우리는 이 문과 기반의 경영 쪽에 들어오게 되면서 상경대학에 들어오게 되면서 너무 넓은 부분을 배우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가지시게 될 수 있어요. 저도 처음에 그랬으니까요. 그런데 그게 넓은 부분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경영을 하겠다 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은 이 모든 상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거죠. 하다못해 상황 이해는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 마케팅은 이 정도 하고 있고요. 우리 조직은 이 정도 크기입니다. 우리 사람 인력 구조는 이렇게 포함되어 있고요. 생산은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무는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기업 유통이라든지 물류는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결정을 내려야 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게 경영인 거죠. 그래서 이 목적이 있고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선택한다고 생각하면 제일 쉬운데 그 목적에 달성하기 위한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선택을 해야 기업들은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시간, 돈, 인력, 사람 이런 것들을 아끼는 거죠. 아끼면 어떻게 돼요? 아낀다기보다 효율적으로 되면 될수록 우리는 더 많은 이윤이라든지 더 많은 가치라든지 이런 것들로 돌아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경영에 대한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서 이 로지스틱스에 대한 이해를 가지시면 훨씬 더 쉽겠다라는 생각으로 한 번 더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 카멜레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졸업 후에 주로 기업체에 종사하게 되잖아요. 대부분. 그래서 경영은 어디에나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업 외에도 다양한 분야에 진출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많이 가시는 은행, 뭐 기업, 뭐 그냥 뭐 생산관리 다 가능한데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경영적 인재가 된 사람이랑 아닌 사람이랑은 차이가 엄청나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경영적 인재가 된 거예요. 경영이란 걸 이해하고 내 일을 하는 사람이란 거죠. 여러분들은 그거에 맞아요. 여러분들이 회사에 지원했을 때 같이 지원한 친구들을 보셨을 때 이해하는 파이의 크기는 많이 다를 거예요. 여러분들이 훨씬 더 경영에 대한 이해가 높아요. 이해도가. 근데 뭐가 답답한 부분이냐? 제가 보기에는 뭐 어떤 부분이 조금 여러분들한테 답답한 부분이 있냐라고 생각해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이만큼 배웠는데 그것에 대한 활용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죠. 너무 많은 것을 배우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가 막 고민이 되는 거예요. 사실 다 활용해야 되는데 뭐 요즘 뭐 트렌드가 마케팅이 제일 중요하다고 하니까 마케팅만 해야 되나? 이런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은 정도를 배웠기 때문에 그 정도에 따라 여러분들의 판단을 제한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들의 장점이 될 거예요. 결국에는. 그래서 우리가 마케팅도 배워봤고 생산관리, 뭐 경영관리, 경영 시스템, 뭐 재무관리 이런 거 배우신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각각의 배우신 부분들이 있을 거고 그 배운 부분에서 내가 할 수 있는 한에 최선의 선택을 하기 위해서 그 각각의 분야의 배운 분야의 의견들을 페이지로 만드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된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되냐? 저 만약에 경영 시뮬레이션이라는 수업을 들었어요. 경영 시뮬레이션이라는 수업을 들었어요. 그럼 제가 여러분들이 취직 활동을 하거나 뭐 사업 활동을 하거나 여러분들을 소개할 때는 저는 경영 시뮬레이션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라는 한 페이지가 생기는 거죠. 왜? 경영 시뮬레이션이 말하는 것은 경영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돌릴 수 있다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시뮬레이션 활동을 할 수 있음으로써 경영의 분야에서 이 시뮬레이션이 필요한 분야에서 어떠한 일을 할 수 있겠구나라고 여러분들이 쓰는 사람이거나 여러분들이 협업자거나 동업자들이거나 그 분야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게 매우 중요한 포인트예요. 나 이만큼 할 수 있는데 나 이것도 할 수 있는데 라고 말하는 거죠. 나 이렇게 잘해. 나 이런 것까지 배웠어. 나한테 이거 맡겨주면 내가 이거 해낼 수 있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자소서라든지 여러분들 학교에 뭐 제출하는 뭐 자기소개서라든지 이력서 이런 거 제출하실 때 이런 부분들의 표기를 잘 안 하신다는 게 너무 아쉬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만큼 가진 사람이에요. 이미 이만큼 가진 사람이란 거죠. 그런데 이만큼을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아쉬운 거예요. 너무 아쉬워.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 과목을 통해서 한 번 더 일깨워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한 과목을 제대로 이해하고 경영에서 어떤 부분을 제대로 이해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배우게 되면은 다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똑같이 하는 건 일도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과목 안에서는 여러분들한테 꼭 내가 이런 부분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런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런 것들을 배워서 이 정도의 능력이 되는 사람입니다. 라고 만들어주는
프로젝트를 하고 싶다는 거죠. 그게 여러분들 그 성적 부분에서 20% 나와 있는 프로젝트인 거예요. 그 프로젝트 따로 하냐? 뭐 따로 하셔도 좋고요. 하지만 여러분들 과제에서 만들어진 것들에서 발전시키겠다라는 게 제 의견이고요. 그렇게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은 뭐다? 할 수 있고 이만큼 가진 사람이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저랑 같이 한번 잘 풀어보자 라는 겁니다. 두 번째 시간은 경영과 그 각각의 분야에 대해서 어떻게 여러분들과 이해하실 수 있는지 여러분들과 강의를 했어요. 자, 두 번째 시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